자, 왜 끊었냐면 제가 이제 발저를 이게 읽게 된 계기가 어떤 블로그에서 어떤 분이 인용해 놓은 문구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책을 주문하고 처음에는 이제 그 글만 읽었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다 읽게 된 이제 그런 경우인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책이나 어떤 사람과 혹은 어떤 공간과 만나게 되는 그런 흐름도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어떤 글이었냐면 여기 이제 실린 건데 브렌타노예요. 여기 이제 구성이 좋은데요. 브렌타노 2. 페이지 수로는 437에서 438인데 저는 직업적인 그 약간 습관이기도 한데요. 항상 이렇게 쪽수나 이런 걸 이제 쓰는 습관이 있거든요. 자, 한두 해가 더 흘러갔다. 그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았고 그래서 성가신 목숨을 스스로 끊기로 했으며 그가 아는 깊은 동굴이 있는 곳으로 찾아갔다. 동굴 아래로 내려가려니 당연히 겁이 나서 흠칫 물러섰지만 다시 정신을 차리고 생각하니 더 이상 바랄 게 아무것도 없고 가진 게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갖고 싶지 않아서 기분이 짜릿했다. 여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딱 이 문장 때문에 이걸 보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뒤를 더 찾아본 건데 뒤는 이래요. 일단 들어갔잖아요. 짜릿한 기분을 느끼면서 더 동굴로 깊숙이 들어가는데 이제 내려가는 거겠죠. 그는 어두컴컴한 커다란 문을 통과하여 한 계단씩 아래로 점점 깊이 내려갔다. 그렇게 몇 걸음을 내려가자 벌써 하루 종일 걸어온 느낌이 들었고 마침내 맨 아래까지 내려가서 으슥한 곳에 있는 조용하고 서늘한 지하 납골당에 다다랐다. 이거 딱 5글자로 딱 해가지고 가로놓기 내고 싶은 그런 문제인데 그런 문장이네요. 등불이 타오르고 있었고 브렌타노는 납골당 문에 노크를 했다. 불안을 견디고 버티면서 까마득히 오랜 시간을 기다리자 들어오라고 무시무시한 명령이 떨어졌다. 어린 시절이 생각날 정도로 겁을 먹고 안으로 들어가자 가면으로 얼굴을 가린 사내가 무뚝뚝하게 자기를 따라오라고 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 가면을 쓴 이 사람은 또 두구두구 하고 너는 가톨릭 교회를 섬기는 종자가 될 거지? 여기서는 그렇게 해야 해. 음침한 느낌을 주는 사내가 그렇게 말했다. 그때 이후로 사람들은 브렌타노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부분이 되게 여운을 주고 이제 제가 그 읽어드린 부분요. 다시 정신을 차리고 생각하니까 바랄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고 그 다음 갖고 싶은 것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짜릿한 거예요. 이 부분이 너무 짜릿해서 제가 찾아 읽게 됐는데 뒷부분까지 마저 읽으니까 이거는 대참사인 거예요. 이거는 카타스트로파 그 파국 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지금 밑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해서 납골당으로 갔는데 아무것도 갖고 싶지 않아서 너무 짜릿한 이 해탈의 상태 같은 거죠. 고도를 기다리며 베케트에 약간 이제 그런 상태. 목을 매도 좋고 안 매도 좋고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고 고도가 와도 좋고 안 와도 좋고 우리가 가도 좋고 안 가도 좋고 막 이런 진짜 해탈의 상태 이제 그런 상태에 이르렀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그 여기 브렌타노가 이룬 곳은 그거하고는 또 정반대의 공간에 뭔가 무섭잖아요. 으슥하고 조용하고 서늘하고 지하 납골당이고 차라리 아무도 없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들어오라고 했죠. 그 다음에 이 가면의 사내가 이제 나와가지고 던지는 말 너는 종자가 될 거지라고 여기서는 다 그렇게 해야 돼 했는데 그 이후로 이 브렌타노가 뭐가 됐는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라고 했는데 그 다음 뭐가 됐을까요? 여기 종자가 돼가지고 여기서 봉사해야 되는지 평생 여기로 노예로 살아야 되는지 어쨌거나 이제 뒷부분까지 읽으니까 짜릿한 느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괜히 찾아봤나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뒷부분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앞부분이 주는 감동은 결코 가시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의 이 순간순간의 삶 속에서 동굴 아래로 내려가려니까 당연히 겁이 나서 흠칫 물러섰지만 이런 순간이 우리가 되게 많잖아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또 그럴 것도 없는 것이야. 그래서 너무 짜릿했다. 이게 너무 좋고 이런 식의 문장을 쓴 사람은 어떻게 살았을까 싶은데 개인적으로 좀 그 행복하다고는 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이 로베르토 발저가 살았던데 이제 식구도 되게 많고요. 부모도 한 사람인가 빨리 죽고 또 엄마는 또 아파요. 이제 정신질환자고 그 다음에 이제 집안 자체가 뇌가 약한 거죠. 그죠? 요즘에 이제 정신질환도 다 뇌에서 오는 거라고 이제 의지박약 이런 게 아니라 다 뇌의 어떤 회로의 문제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우울감이나 이런 게 되게 심해져가지고 그 요양원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그 발저의 상태가 과연 정신병원에 들어갈 만큼 그렇게 심각했던가는 이제 의문이긴 하겠지만
제가 이게 전공이 아니라 막 자료를 열심히 찾아본 건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그냥 조금 자료를 그냥 이렇게 인터넷을 좀 뒤지면서 받은 느낌은 얘는 지발로 갔다. 그러니까 자의반 타의반. 제발 저를 억지로 좀 끌고 가주세요. 약간 이런 거. 근데 이게 제가 아까 강조했듯이 이게 스위스니까 가능한 시스템이구나 싶은 게 그 요양원이 되게 잘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잘 먹여주고 잘 입혀주고 그 다음에 이제 생활 자체도 규칙적으로 유지가 되게끔 아침에 일어나고 오전에 뭔가 기계적인 어떤 노동들이 있어요. 뭐 콩껍질을 깐다든가 예컨대 뭐 종이 봉투를 붙인다든가 뭐 인형에 눈을 붙인다든가 이런 식의 이제 일들을 하고 또 점심이 제공이 되고 오후에 또 시간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녁이 되면 발저가 뭐를 한다? 항상 산책을 갑니다. 오후, 저녁 요럴 때는 항상 산책을 했나 봐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제 그 접했던 발저의 책의 제목은 산책자. 그 다음에 이 산책이라는 게 발터 베냐민의 이제 연구소에 우리가 이제 영향을 받은 바가 되게 크지만 19세기 그 유럽을 이해하는 일종의 이제 키워드이기도 하고 지금 갑자기 떠올랐는데 그 장자크 루소의 엄마야 어떻게 무슨 몽상가의 산책인가 갑자기 제목이 생각이 안 나네요. 제가 이제 진짜 완전 노화로 들어갔는데 그 굵직한 참외로 말고 조금 얇은 거 있어요. 나중에 쓴 거 몽상가의 산책 네 그런 책이 아무튼 이제 있었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산책이 유럽 문화에서 이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지금 지난주에 수업한 예를 들자면 도스옙스키의 죄와벌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마찬가지죠. 그 경우에도 이제 라스콜리니코프가 산책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한 산책을 하면서 그 페테르부르크의 거리 세계죠. 세계와 이제 접선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자기의 고독한 산책자의 몽상입니다. 이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했던 그 루소의 책이 여기도 이제 산책이 들어가는 거고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라스콜리니코프 같은 것도 라스콜리니코프도 그 세계를 이렇게 산책하면서 우리한테 이제 이렇게 비춰주고 그 세계 속에 비친 자기의 모습도 한번 점검하고 그 다음에 생각, 사유 이런 걸 이제 담는 거죠. 그래서 발저를 보니까는 산책을 이제 되게 많이 해가지고 이게 이제 글 자체도 산책하듯이 이제 이렇게 쓰는 건데 그럼 얘는 뭐를 먹고 사냔 말이야. 이게 되게 중요한데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아마 자발적으로 들어갔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제가 수치는 까먹었는데 여기 선생님이 정리해 놓은 거 보니까는 집을 진짜 많이 옮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고정된 거처를 갖지 않고 혹은 갖지 못하고 여기저기 이제 돌아다니고 일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런 이제 가정사 때문에 교육을 제대로 이렇게 쭉 받지 못했으니까 좀 안정적이고 좀 이렇게 좀 튼튼한 그런 직장 대신에 이것저것 그냥 옮겨가면서 닥치는 대로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최대한 올라갈 수 있는 가장 높은 집 그게 아마 그 사무원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오만 일들을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경험을 많이 쌓을 수 있었겠지만 그 경험을 드라마틱한 그런 극적인 글을 쓰는데 쏟기보다는 지금 말씀드린 요런 이제 자잘한 아주 디테일한 그런 것들을 기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유가 깊이 들어가 있는 근데 이제 그거는 훑어서 그냥 읽으면 접수되는 것 같진 않고 꼼꼼하게 계속 반복적으로 봐야지 보이는 것 같아요. 그 발저가 유명해져가지고 되게 조그만 글씨로 쓴 원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원고를 보고서는 여기 실린 걸 보고서는 이거는 이미 저 세계로 갔구나. 글을 이렇게 썼다는 것 자체가. 근데 이제 이 양반이 유명해졌으니까 그거를 이제 확대를 해가지고 우리가 판독을 하고 이렇게 하나 봐요. 그게 이제 요런 모습. 근데 젊은데도 되게 노안으로 보이는 그러니까 너무 이제 어려서 그걸 많이 겪어서 이제 그런 것 같고 산책을 되게 많이 다녔대는데 제가 이미지를 많이 찾아봤었는데 대부분 다 이제 산책을 떠나는 이제 그런 모습인데 그냥 이렇게 트레이닝복 입고 여러분 산책하는 게 아니라 정말 차려입었어요. 요런 식이죠. 유럽의 신사다운 네, 모자에 그 다음에 조끼까지 갖춰 입은 이런 정장에 진짜 그 프루스트를 보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 다음에 항상 손에는 뭐가 있다? 우산. 그 유럽의 이제 날씨를 보여주는 이제 그건 거죠. 그렇게 이제 차려 입고서 이제 항상 산책을 가는데 요건 이제 날이 굳을 때 보시면 지금 진눈깨비 같은 이런 게 보이는데 역시 중절모의 우산. 이거 이제 완벽한 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세팅을 갖추고. 그 크리스마스 전후한 어떤 날인데 겨울에 눈이 왔고 그날도 발저는 산책을 나갑니다. 그러다가 뒤로 꽈당 무너져서 이제 넘어져서 이렇게 돌아가시게 되는데 여기 뒤에 저는 이 배경에 있는 이분들이 또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이거 완전히 소품으로 너무나도 완벽한 것 같고
글쎄 이 사진이 되게 무서워 보이는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 사진이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계속 막 인터넷으로도 검색을 해보고 그 다음에 정면 컷이 있었어요. 저 사진의 정면 컷. 근데 이렇게 이제 이거는 뇌졸중이나 이런 걸로 죽은 거잖아요. 이거 이제 올라가는 모습인데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제 아까 벌러덩 했나봐요. 다른 날일 수도 있고. 근데 그 죽어서 누워있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평온해 보이고 하얀 눈밭에 사람은 다 죽으니까. 근데 이 사람은 산책을 좋아했었고 혼자 살았어요. 독신이고. 그래서 이런 글쓰기가 가능할 법한 조건, 그러니까 이런 식의 생존 생활 방식, 그 다음에 이런 식의 글쓰기 행태, 그 다음에 이런 장르가 가능한 여러 조건 중에 하나가 일단은 제가 스위스라는 그 거를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이제 복지가 돼 있으니까 그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 사람이 독신으로 살았으니까 가족을 부양해야 되는 의무라든지 특히나 뭐 자식에 대해서 내가 가져야 되는 의무, 아버지로서의 이런 거 그런 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자유인인 거야. 진짜 너무 부러운데 아무튼 이제 그렇게 살다가 저렇게 눈밭에 평생 그렇게 살았으니까 오늘도 변함없이 산책을 나갔다가 그렇게 이제 벌러도. 그래서 사진을 제가 이제 몇 컷을 찾았었는데 그 사진 도대체 누가 찍었을까? 이렇게 죽어 이렇게 누워있고 한 사진을. 이거는 이제 그 당시에 경찰이 아마 또 신고하고 경찰이 출동하고 이게 우리와는 굉장히 다른 문화라고 할 수 있겠죠. 1878년에 태어났는데 그죠 여러분. 돌아가셨을 때는 56년입니다. 우리는 6.25 읽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 그러니까 너무나도 이제 다른 저기를 이제 살았던 거고요. 발저가 요양원에서 글을 잘 썼다 했는데 그것도 이제 아주 심해지기 전이었고 두 번째인가 세 번째 이제 그 요양원으로 옮겼을 때는 이제 그런 식의 글쓰기도 하지 못하는 상태로. 근데 그거는 뭐 요양원 아닌 딴 데 있어도 못했을 것이고. 근데 이렇게 살면서 이런 글을 썼던 사람의 내면에 뭐가 있을까? 이렇게 조금 더 들여다보고 제가 아름다운 문장을 또 찾았는데 꿈입니다. 요거는 180에서 181쪽인데요. 간밤에 얼마나 아름다운 꿈을 꾸었든가 나는 그 꿈 이야기를 가벼운 필치로 전하고자 한다. 나는 어디선가 편안한 지인들에 둘러싸여 아주 매력적인 공간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이제 또 침대에 누워 있고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유럽인, 크리스천, 기독교 그 문화 전통을 이제 느끼게 하는 대목인데 하지만 그는 엄청나게 추운 겨울날 저녁에 유령 같은 모습으로 살아 있었다. 누군가를 봤거든요. 엄청나게 키가 크고 아름다운 모습이었다. 아, 이것이 단지 상상일 뿐이고 내가 넋을 잃고 헛것을 보았을 뿐이라면 너무 슬프다. 우리는 어떤 일을 무조건 믿고 싶어진다. 자기도 모르게 믿지 않을 수 없고 달리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 이건 이제 4개의 이미지 1. 예수 223쪽입니다. 그러니까 크고 키가 엄청 크고 아름다운 하얀 어떤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건 예수가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믿고 싶은 거예요. 이 믿고 싶은 의지가 어쩌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만들어낸다. 요거 이제 도스토옙스키 소설 하면은 제가 되게 많이 이제 얘기하는 건데요. 저도 이제 힘든 일을 많이 겪을수록 정말 이런 믿음의 순간이 나한테 찾아와주면 좋겠다. 그래서 왜 주님이 나한테 손을 내밀었다. 그 김승옥도 하얀 하얀 손을 나에게 내밀었다. 주님이 이렇게 표현하는데 왜 주체를 그렇게 표현하는지도 이제 알 것 같은데 저한테도 좀 와주시면 너무 좋겠고 이거 지금 보시는 분 중에서 혹시 그거를 중보기도, 뭐 도고기도, 도보기도 이런 표현 쓰던데 남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와 저의 아이를 위해서도 좀 여러분도 기도를 해주시고요. 되게 좋은 글이어서 여러분한테 소개를 하고 여러분도 좀 시간 날 때 이게 소설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 날 때 여러분 그냥 이렇게 산책하듯이 넘기면 돼요. 이게 굉장히 좋은 점. 소설은 그게 사실 잘 안 되잖아요. 제독 삼독이면 모를까. 그 다음에 이제 끝으로 저도 번역을 하지만 너무 고마워서 번역을 하신 분이 임홍배 요렇게 생기신 분인데 막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지는 않고요. 얼굴은 알지만 여기 서울대 동문과 교수 지금 현직이고 이제 이 선생님은 원래 평론도 좀 하셨던 걸로 압니다. 근데 제가 아는 이제 임홍배는 딱히 평론가는 아니고요. 그냥 이제 동문학자 임홍배인데 요 번역이 너무 좋았고 그 다음에 이게 그 편집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편집자의 공이 많이 들어가요. 이렇게 편집을 하려면 본인이 이걸 속속들이 다 알아야 되거든요. 그것도 너무 고맙고 그 다음에 여기 선생님이 쓴 연구서 제가 갖고 있는데 이거를 꼼꼼하게 읽지는 않았지만 저도 이제 연구서를 쓰는 입장에서 전반적인 컨셉 이런 거를 이제 훑어봤는데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구나 싶고 저도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 이제 자극을 받습니다.